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낮의 시간입니다. 야, 오늘 이렇게 또 밝은 낮에 그림 같은 풍경을 제가 또 찍고 있네요. 이게 어떤 그림 같은 풍경이냐면 이렇게 논에 물이 차 있고 모를 이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약간씩 이제 반사돼가지고 풍경이 보이고 이제 저 멀리 야트막한 산들이 쫙 이제 펼쳐져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큰 나무 그 시골 마을에 있는 큰 나무들이 있죠. 은행나무네 저거. 그쵸. 저번에 못 찍었던 그 은행나무.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네요. 정말 반짝반짝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둥그스름한 아주 좀 편안한 느낌의 그런 능선을 가진 야트막한 그 마을에 산이 있고 바람결에 지금 저 나무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촬영하기 알맞지 않은 게 저 산 너머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2, 3분에 한 번씩 또 총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피해서 촬영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경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너무 좋네요. 이 물결의 흐름이 되게 좋지 않나요? 이 논에 계속해서 바람에 따라서 막 잔잔히 흔들리면서 물결이 지금 이는 모습.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뭐 아주 햇빛도 너무 뭐랄까 아주 밝고 빛 자체가 굉장히 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나무들 초록색 이파리들이 다 반짝이고 있어요. 강렬한 햇빛에 구름도 아주 예술적이네요. 하얀색 구름이 지금 바람에 날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양감이 있어요. 지금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이제 바람에 날려가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그래도 좀 덜 들리네. 이제 끝났으려나? 아유 들리네요. 자 지금 총소리를 피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좀 제가 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논두렁 옆에 있는 수로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 수로에 그 수초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보기엔 이제 조류 같은데 수초가 아니라 초록색 조류들이 막 있어요. 완전 가득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은 기포가 올라오죠. 그쵸? 야, 이 모습 또 제가 처음 보네요. 이 기포 올라오는 모습. 이게 지금 산소가 올라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 바닷속에서 최초의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산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때 막 이제 그 산소 기포 방울들이 막 올라왔을 거란 말인가?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야,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풍경이고, 이런 모습을 직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너무 좋네요. 야, 여기서 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야, 선물 같은 광경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이제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가 나무꽃이 쥐똥나무 꽃이에요. 이름은 좀 별로죠. 쥐똥 뭐 이러니까. 근데 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시면은 뭔가 약간 달큼하고 은은한 냄새가 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의 100%제 생각에는 이 쥐똥나무 향이에요. 왜냐면 이 쥐똥나무는 엄청 많이 심거든요. 얘가 이제 향이 좋은 게 라일락이랑 같은 과예요. 물프레과라고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도 요거랑 같은 과라고 그러는데 물프레라는 뜻은 물에다가 이제 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파란색 이 물이 든대요.
약간 염료도 쓰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물프레라고도 합니다. 아주 향이 좋아요. 은은한 향이에요. 저도 사실 이걸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밑에 뭐 노란색 꽃이 피어갖고 이 꽃이 뭔가 궁금해서 왔다가 또 달콤한 향이 나길래 뭐지? 하고 위로 올려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쥐똥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라일락이 질 때쯤 해서 이제 이 쥐똥나무들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참 향이 좋습니다. 자연의 선물이랄까요, 이런 게. 물론 이제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향을 내뿜는 거겠지만, 사람도 이제 덤으로 좋은 거죠. 여기 지금 새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잘 들어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이 꽁 소리 같기도 하고, 제가 꽁 소리를 알지는 못하는데 왠지 저 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적으로 꽁인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나요. 아까 있었던 그 둑실동에서 고개가 있거든요. 이 고개 쪽이 산이 좀 이제 깊고 그래서 새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이쪽에서 살 때도 이쪽으로 산책을 많이 왔었는데, 좋습니다. 저는 왠지 이 고개가 좋더라고요. 고개를 딱 넘어가면은 새로운 풍경이 탁 펼쳐지잖아요, 눈앞에. 여긴가 이제 고개 너머에, 이쪽은 동쪽? 동쪽이죠. 지금 저 멀리 지금 저한테는 그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요. 오늘 굉장히 공기가 맑구나. 바람이 불어갖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서쪽인데, 여기도 예쁜 마을이 있어요. 저 자그마한 마을인데 정말 농촌 분위기가 딱 나요. 그 부분만 넓지 않은 마을인데,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바로 그 인천의 검단 이제 도심지가 또 펼쳐지고, 이 부분만 어떻게 산에 딱 포개져 가지고 농촌 마을의 느낌이 탁 보존이 돼 있어요. 보통 요즘 농촌도 막 그 공장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 농촌의 느낌이 덜한데, 여긴 아직 아니에요. 자그마한 농촌 분위기가 아주 잘 납니다. 일단 이제 그쪽 마을을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제 총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예비군 훈련이 끝났나 봐요. 야, 이 골목길이 참 골목길스럽게 아름답네요. 자그마한 길, 차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양옆으로 이렇게 지금 풀들이 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 있고, 또 햇빛에 여기 길이 탁 반짝이고 있어요. 여기 숲의 그림자가 딱 지고 있고, 야, 진짜 전형적인 풍경 아닙니까? 이 고갯길의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이 고개를 넘어갔는데 이제 마을 풍경이 조금씩 이제 보입니다. 좋네요. 기분이 상쾌해져요, 이런 풍경을 보면.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냐면,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저 예전에도 한참 얘기했었던 그 주제인데, 야, 정말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이죠. 야, 좋아요. 그런 창고형 공장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야, 이 풍경이 요새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대로 논밭이에요. 쫙 저쪽 끝에도 다 논밭이고, 굽이굽이 그 논밭 양 옆으로 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 논밭 앞쪽으로도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약간 그 분지 지형 같은 데죠. 옆으로도 산이 있고, 앞으로도 산이 딱 있고, 뒤쪽으로도 산이 있고, 물론 이제 나가는 길 쪽은 있긴 하지만은,
요 부분은 이제 쏙 들어와 가지고 전혀 바깥에 도시가 안 보여요. 그림 같은 풍경이네. 딱 이거 동양화 이런 데서 이런 거 그리면 되게 좋은데, 그죠? 이 한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그 길 따라서 딱 여백을 만들고 하얀색으로, 그리고 양옆에 밭, 그리고 저 너머로 이렇게 산들이 여기를 감싸고 있는 이 풍경 아주 좋습니다. 여기 또 밤나무가 아주 큰 게 있네요. 가을 되면 밤 많이 열리겠네. 그렇죠? 이 밤꽃도 이거 핀 것 같은데? 위로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파리 위로. 자, 오늘은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서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바람이 안 부는 쪽으로 한번 또 찾아가면서 시공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쪽은 조금 낫네. 시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면은 그 우리 옛날 영화 필름 있죠. 그 영화 필름을 한번 쭉 상상해 보세요. 그 영화 필름으로 막 이제 장면을 찍은 거죠. 그리고 그 영화 필름을 한 장면씩 다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 이제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필름을 계속해서 겹쳐서 쌓으면서 붙이는 거죠. 그럼 상당히 이제 두꺼워지겠죠.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는데 그걸 시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뭐 딱따구리 소리인가? 다다닥 소리가 들리네. 하여튼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나봐요 여기는. 산이 좀 깊어서 그러나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부니까. 네, 하여튼 그 시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제 세상은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시공간으로. 그래서 그 시공간에는 현재도 미래도 뭐 과거도 이런 것도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 왜냐면 그냥 거기 다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재밌었죠. 그래서 한참 이것 갖고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제일 이제 좀 충격적이랄까? 이제 그런 거는 바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그 시공간 안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다시 고갯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또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저쪽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것도 그냥 이 시공간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공간이라는 게 생겨났는지, 원래 뭐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짐작도 안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운명 속에서 되게 느낌이 묘하죠.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맛보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구나,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 세상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죽고, 얼마 전에 또 로켓이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남매 3명이 막 죽고 그랬는데 너무 슬프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정말 소중한 걸까요, 이게? 아이들의 생명, 목숨, 이것보다 뭐 그렇게 더 대단한 이념이나 뭐 가치가 있는 건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슬픈 일도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시공간 안에서, 그럼 너무 비극적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을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뭐 슬프고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과학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시공간 이론에서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시공간이 이렇게 재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교양과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났던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영화 필름들을 잘라서 쫙 붙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다 겹쳐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덩어리가 재생될 필요가 꼭 있느냐? 지금 저는 이제 현재에 살고 있지만, 이 현재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재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파일 재생 버튼 누르면 영화가 쭉 재생이 되면서 그 영화의 끝부분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그 장면들이 막 바뀌면서 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흘러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그 시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재생이 되어야 하느냐. 왜 저 새들은 저렇게 울고 있고. 그리고 그런 덩어리가 있으면 있는 거지.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재생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쟤들은 집박이인가? 집박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울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아침에 막 별로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집박이들이 막 집 앞에서 막 저렇게 이제 지저귀면은 이제 짜증나는 분들도 꽤 있겠죠. 아유, 집박이들이 여러 마리가 몰려왔네. 뭐 싸웠나?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좀 조용해졌네. 고마워. 야, 집박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집박이들 때문에. 재생이 꼭 될 필요가 없다. 이 시공간은 시간이 왜 흐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마치 시간이 정말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뭐 빅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뭐 태양계가 형성되고, 뭐 지구랑 뭐 수성, 화성 뭐 이런 행성들이 또 형성되고, 거기서 또 생명이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순서가 있는 것 같잖아요. 당연한 것 같죠. 내가 뭐 물병을 떨어뜨리면 그 물병이 떨어져서 깨지고, 인과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순서라는 게 정확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공간상에서, 물론 시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쭉 이제 그런 필름들이 겹쳐져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 방향으로 이 인과관계에 맞게 재생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시공간에서는. 특정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재생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재생될 수 있는 방향은 되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뒤에서 앞으로죠. 사실 뒤, 앞 이런 것도 없지만은 그냥 옆으로 재생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재생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무한대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둥그런 구를 생각해 보시고, 그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쭉, 뭐랄까, 그 구라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어떤 방향으로 쭉 읽어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제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파일이 있는데, 영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어떤 방향이, 특정한 방향이 있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상 무한대예요. 그 덩어리 파일을 어떤 방향에서 재생을 할지, 영화 파일을. 그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재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이해하긴 그래요. 그럼 너무 이게, 이 세상이 되게 이상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재생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방향은 딱 한 방향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말이 되는 방향은 조금만 틀어줘도 사실 이상한 방향으로 재생되게 된 거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짝만 그 재생의 방향이 달라져도 말이죠. 우리의 세상은 되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물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문들은 있죠. 뭐가 나타났네, 뭐가 사라졌네, 뭐 UFO가 있었네 없었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면 그 검증한 상황에서는 다 인과관계가 정확히 맞아서 일어나는 일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걸 하나의 확률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사실은. 정확히 인과관계, 모든 인과관계가 이 우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정확히 이 인과관계가 맞게 재생된다는 거는 거의 확률이 0%죠. 그런데 우리는 그 0%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0%의 확률에 수렴하는 그런 재생 방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 되는 세계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계라는 거는 너무나 존재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참 신비하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공간상에서 거의 존재할 확률이 없는. 왜 이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지도 과학자들은 모르고, 뭐 어떻게 흘러갔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말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0%에 불과한데, 거의 무한대 0인데,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참 오늘도 별 이야기를 다 하죠. 하여튼 과학의 세상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되게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시공간이랑 또 상대적으로 또 되게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지금 보는 이 풍경은 참 아름답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쨌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크겠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꿈속에서 맛집을 한번 또 탐방하러 가볼까요? 맛집에서 만나는 마무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왠지 허전해.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꿈속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검단에 왔으니까, 검단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맛집인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맛집을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급식이 되게 맛있거든요. 급식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쌀국수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맘 같아서는 한 번 더 먹고 싶었는데, 이제 교사들은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다 또 챙겨야 되니까, 사실 이제 점심 먹는 거는 거의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하여튼 정신없이 좀 먹어요. 저는 또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죠. 이 쌀국수 한 번 더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맛있네. 그래서 그 찾았죠. 이 근처에 뭐 쌀국수 맛있는 데 없나 이렇게 찾았더니 그 검단에 검단 사거리 역이라고 있어요. 그 인천 2호선인가가 지나가는 데인데 그 근처에 보면 베트남 쌀국수라고 있어요. 그 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후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가서 한번 먹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맛있다?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깔끔하고 뭐랄까 담백하면서 물론 약간 짭짤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짠 걸 안 좋아하는데 약간 짭짤하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그 핫소스 같은 걸 넣고 그 마늘 소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넣었더니 그게 좀 이제 약간 중화가 됐는지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또 제가 반했던 건 그 가게가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몄어요. 그 주인 장분이 엄청 깔끔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고 좀 뭐랄까 막 피규어 귀여운 피규어 같은 것도 좀 갖다 놓으시고 막 식물도 되게 잘 가꾸셨어요. 저 이제 식물을 가꾼다는 게 저는 이제 보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손이 많이 가요. 뭐 물을 자주 주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거지만 자주 안 주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것도 그게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다 맞춰가지고 물을 주면서 그 많은 화분들을 잘 키우신다는 거는 되게 부지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게가 깔끔하고, 전 참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고. 화장실에도 막 이렇게 약간 좋아하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플랜테리어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참 쌀국수가 맛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집이 있어요. 거기 한 번 더 가봐야지. 그런 맛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베트남 노상식당, 거기 방화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도 또 한 번 가보고 싶고, 제가 요새 베트남 음식에 꽂혔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한번 또, 네, 맛있게 쌀국수 한번 드시죠. 아주 좋습니다. 맛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담백하고 정갈한 그런 느낌의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가려고 그랬는데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소쩍새인가?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그 육마산 쪽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밤이 되면 꼭 이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없는데 거의 뭐 한 30년 만에 이 소리를 또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참 안 들려준다. 잠깐 울고 또 마네. 네, 또 이렇게 고향 생각나게 해주는 이런 선물을 또 받습니다. 네, 그럼 진짜 잠시 뒤에 베트남 쌀국수집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